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8월 11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이 추가 부양책 기대 속에 혼조세를 보였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전부 다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건 아니었었지만은 역시 크게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강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지금 정도의 흐름만 유지를 해도 엄청나게 좋은 거죠.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충격전이 발생을 해가지고 대피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쨌든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한시도 이게 지루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이슈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급한 것 같아요. 지금은 급할 수밖에 없죠. 사실 미국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재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두 가지 실수를 했었죠. 첫 번째로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 뭐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엄청난 수의 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중국의 잘못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데 중국의 잘못인 건 맞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먼저 발생을 해서 전 세계로 퍼졌으니까 중국의 잘못인 건 맞지만은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어떤 대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참 좀 안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인종차별 관련해가지고 또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이 됐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재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었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증시가 계속 가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계속해서 증시의 어떤 상승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국민들이 좋게 보이는 쪽으로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중국을 압박하는 건 일종의 경제에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정당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상태로서는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애매한 그런 상황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노선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바이든이 된다고 했을 때는 트럼프처럼 증시에 말도 안 되게 이런 우호적인 그런 정책을 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증시도 이제 좀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상승시키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갑자기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처럼 반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격적인 면에서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흐름이 나오긴 좀 어렵지 않나 뭐 그렇게 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얘기죠. 상반기 재정적자가 111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엄청난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어쨌든 세수를 걷어들이는 거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추경을 하고 뭐 계속 추경 또 4차 추경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벗어나다 보니까 국가의 지금 적자가 부채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어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2030 세대들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결국은 2030, 뭐 더 넓게 보면 40, 이 정도까지 짊어져야 할 빚이거든요. 그런데 뭐 가장 역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게 20대, 30대, 그리고 지금 10대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한국은 미국이나 또 뭐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르죠. 예,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하고는 다릅니다. 역시 기축통화로 어떤 통영이 뭐 중국도 이제 그렇게 통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들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무한정 이렇게 빚을 지다 보면은 역시 후대들에게 큰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홍수까지 겹치면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경기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한국의 어떤 그 경제의 기둥이다 그러면은 역시 삼성, 뭐 현대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글로벌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반도체가 거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거죠. 총수가 계속 재판받으면서 뭐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시간 허송 세월하고 즉각적인 어떤 투자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결정하지 못하고 하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즉각적인 자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었던 시기가 있다 보니까 자꾸 격차가 좁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반도체에 대한 이 지금 현재 의존하는 경제의 어떤 흐름 이것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아마 뭐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역사가 평가를 하겠죠. 역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정도로 살 수 있었던데 어떤 기여했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좀 애초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금 얘기를 길게 하는 건 장기적인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좋은 흐름은 아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지수가 상승하는 것도 약간 좀 맞지 않은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했는데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보면은 오늘 코스닥은 수급이 좋지 못했고요. 또 바이오가 약했어요. 그동안 시장을 움직였었던 바이오가 약했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었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오늘 장중의 수급, 장중 수급을 보면은 역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같이 당겨주는 그런 흐름,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고요. 차트의 흐름과 외국인들의 선물 쪽의 수급적인 흐름을 보시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물 쪽 수급의 움직임의 영향이 컸고요. 역시 해외 증시를 들 수가 있겠죠. 미국 시장이 여전히 살아있고요. 오늘 미국 선물이 장중에 또 반등을 하면서 그런 흐름들을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특이사항을 본다고 하면 코스닥은 5G 테마가 오늘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스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기가스업, 특히 한국전력이 강세를 보였는데 전기가스업이 강세를 보인다는 건 시장에 원래 좋지 않은 시그널이에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 정도로는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2429까지 갔었죠. 상당히 강한 흐름이고요. 자, 이게 이제 차트가 지금 가파른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실 차트상의 모습으로 보면은 강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고점 징후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꺾이면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일 수도 있는데 너무 급하게 상승하면은 결국 부작용이 나오죠. 지금은 조금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좀 서서히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은데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코스닥 보시면은 오늘 음봉 나왔죠. 상승 출발했지만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좋아야 되는데 오늘 바이오 쪽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보실까요? 예,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물 쪽에서 장중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줬었어요. 자, 보시면은 역시 그 선물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또 장중에 코스피, 외국인, 기관 이렇게 양쪽에서 장중에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기관 보면은 초반에 2,300억까지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쭉 매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장중에 미국 선물 역시 초반에는 마이너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또 플러스 전환되면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왜냐? 가장 이제 그 글로벌 그 금융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안 꺾이고 간다. 그러면 계속 갈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이 간다고 하면은 웬만한 나라들은 거의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지금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고 한국 시장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그게 조금 불안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이게 길게 보면은 역시 좋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이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개인들만 매수하면서 시장이 간다.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아직까지는 흐름이 괜찮지만 이게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죠. 그런 면을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뭐 단기적으로는 특별히 뭔가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크게 무너질 만한 시장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단기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언제 꺾이느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종을 보시면은 오늘 특이사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스업이 강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전력이 오늘 거의 8% 정도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러면 업종이 상승하는 게 당연한 그런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5G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SK텔레콤부터 오른쪽에 쭉 이쪽이 5G 테마예요. 그래서 5G 테마가 장중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장 막판으로 가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장중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테마주들이 순환매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적절히 뭐 단기 매매는 계속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지수가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우량주를 지금 들어가기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개별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평택촌놈 가격 인하에 대한 안내인데요. 현물 SMS 40만원, 파생 SMS 75만원, 그리고 통합방송 현물 파생 방송 이렇게 해서 115만원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된 겁니다. 통합방송이 175만원이었는데 60만원이 할인된 거니까 이렇게 기회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LG생활건강 그리고 매드팩토 두 개를 골라봤는데요. LG생활건강은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자. 그리고 매드팩토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재매수,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 보시면은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최근에 지수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굳이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섣불리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또 움직인다 그랬을 경우에는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좀 확실하게 밀리면은 아래쪽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역시 고평가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그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단기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적절히 그 정도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드팩토. 자, 이 종목 굉장히 강하죠.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자, 직전 고점 찍고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데 여기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적당히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조정받으면 아래쪽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조정을 좀 확실히 받았을 때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결과입니다. 지금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중기 두 종목으로 확대를 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세 종목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이 종목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종목을 중기로 세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일단은 끌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포트 구성은 그래요. 중기는 한두 종목 그 매매를 한다 했을 때
추천은 세 종목을 했지만 중기는 그 중에서 한두 종목, 그리고 뭐 단기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그 정도로만 계속 순환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는 계속 정리하고 다시 추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순환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중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한두 종목 정도는 좀 끌고 가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 가면 모르겠지만 가면은 확실하게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중기도 필요하다. 왜냐, 지수가 꺾이지 않았을 때는, 지수가 지금 같은 흐름에서는 어디까지 갈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꺾이지 않으면은 종목들이 그 중에서 강하게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반드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추천을 하고 있고요. 역시 아마도 또 성공을 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역시 이 중에서 제대로 또 수익을 내주는 종목이 한두 개는 나오지 않을까 현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현재 지수는 인정을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인정을 하고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꺾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강세를 더 유지하고 더 상승을 하거나 최소한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정확한 상황을 알고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수급의 그 차트를 보여드렸었지만은 개인이 추세적으로 계속 매수하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간다. 그런 시장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역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바꾸느냐, 이게 자, 지금 기간이 짧지가 않아요. 3월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8월까지 벌써 몇 달입니까? 6개월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5개월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흐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흐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현상이 생긴 건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뭔가 상황이 확실하게 바뀌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젠가는 상황이 바뀐다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약간 좀 그 무서운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대비를 하면서 대응을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 국면이 분명히 나온다. 그런데 불안한 국면이 나왔을 때 잠깐 그게 조금 조정받고 마는 게 아니라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자는 것이죠. 자,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현물은 역시 테마주 순환매를 지속 공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파생은 장중 단타 위주로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단기는 상방이 오히려 유리하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지수가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는 파생 같은 경우에 상방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건 일봉 매매를 할 때 조정을 약간 예를 들어서 좀 크게 받아요. 뭐 장중이라든지 일봉이라든지 하루 정도 크게 밀렸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단기로 상방 공략을 해보자는 것이죠. 뭐 더 크게 밀리면 더 좋겠죠. 지금은 완전히 무너지기는 힘든 그런 장이기 때문에 역시 장중이라든지 일봉상으로 크게 밀렸을 경우에는 단기 상방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역시 장중에 단타하는 게 더 유리하고요. 지금 뭐 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강하게 튀어 올랐을 때 조정받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시 조금 그 하방 공략을 할 때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자. 장중에 단타를 하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여유롭게 넉넉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분봉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오다가 결국은 더 계속 튀어 올랐지 않습니까? 최근의 흐름 자체가 그래요. 잘 안 꺾이는 이런 흐름. 일봉상으로 한번 제대로 꺾여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상방을 공략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은 역시 지금 지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매, 테마주가 계속 순환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환매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코스피를 저점에서부터 공략을 했으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중기로 계속 끌고 갈 만한 우량주를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역시 오히려 개별주 테마주를 순환매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처음에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이 정도까지는 자연스러운 반등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이 약간 인위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3월이 저점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6월 이후의 흐름부터 어떤 좀 이상 현상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 이상한 흐름이 나온 게 길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어떤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기적으로 이 흐름을 계속 이용을 하되 장기적으로 꺾이는 흐름에도 결국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8월 11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